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비재 투자 1편 글로벌 시간입니다. 필수 소비재, 돈 없어도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필수적인 업종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경기 방어적인 테마들입니다. 근데 제가 10% 이상이라고 쓴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 정도 주가가 좀 밀리면 사봄직한 테마이기도 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 코덱스 미국 S&P 500 필수 소비재라는 ETF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좋은 질문 주신 반려인간님, 오늘은 소비재 얘기 말씀 드려볼 건데요. 일단 소비재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글로벌 소비재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국내 소비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재가 경기를 타는 자동차와 같이 비싼 경기 소비재도 있고요. 둔화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반면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써야 되는 그런 소비재로서 필수 소비재 등등도 있습니다. 어떤 걸지 사실 모르셔서 일단 오늘 글로벌 소비재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국내 소비재는 제가 따로 말씀드려볼 거예요. 자, 일단 필수 소비재 ETF의 미국 상장 ETF의 티커로 XLP라는 애가 있어요. 컨슈머 스테이플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라는 회사의 대표 경기 소비재 ETF입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만 놓고 보면 최근 10년간 엄청난 수익률이죠. 400%가 넘는 큰 수익률. 반면에 최근 10년간 60% 정도 남짓입니다. 이 파랑색인데요. S&P 분홍색보다도 못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오른 것처럼 보이죠. 대신 연간 배당이 그래도 꾸준히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변동성, 방어력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2021년에서 2년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확 무너지던, 기술주가 무너지던 두려움, 또 향후에도 기술주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때 상당히 이렇게 견고한 방어력, 거의 뭐 수평에 가깝게 움직이잖아요. 이걸 한번 이 구간만 따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해집니다. 이때거든요. 상당히 높은 방어력인 걸 볼 수 있어요. 기술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35%, 한 40% 가까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거의 안 빠졌죠. 필수 소비재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주가가 그만큼 좀 덜 오르는, 약간 배당에 좀 더 주목하기 좋은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굳이 높으면 또 살 필요가 없는 또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이참에 또 공부를 덕분에 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2025년 글로벌 소비재 투자 전략이라는 좋은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게 돼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소비재 섹터 주된 테마가 뭐냐, 여기도 첨단 기술 AI 등등이 도입되고 있고 운영의 효율화, 로봇이 도입돼서 사람의 어떤 인건비를 줄이고 있고 뭐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침투와 디지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재가 글로벌리하게 팔린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 중에 이런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얘기도 뭐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얘기들, 월마트의 AI 뭐 이런 등등 얘기 나오고 있고요. 치폴레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또띠아 제조 로봇 등등, 우리나라도 지금 다 키오스크고 뭐 로봇이 서빙하는 등등의 로봇 테마, 그래서 로봇주가 급등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사실 배당 소비재라는 측면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라는 거는 주가의 성장성보다는 경기를 타지 않는 꾸준한 매출에서 비롯되는 어떤 배당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주로서 각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배당이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배당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어떤 배당의 성장력을 갖춘 그런 회사를 골라서, 또 계속 배당을 늘렸던 배당 귀족이라든가 배당 왕 같은 그런 테마까지 나온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 방어력 차원에서 좀 봐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배당왕 새내기라는 측면에서 재밌는 부분은 코카콜라, 워렌 버핏도 좋아하는 이제 지난 62년간 매년 배당을 증액했다는 배당왕 대표 기업인데요. 이제 이 배당 성향도 좋지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펩시콜라인데요. 펩시코 또한 52년 연속 배당을 증액했다고 하는 배당왕 새내기인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상당히 주가 상승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배당주는 채권 같은 주식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금리 하락기에 더 귀해지고 값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의 특징이 배당금을 꾸준히 주고 오히려 증액해주는 데 있잖아요. 이걸 주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 숫자로 나누니까 배당률이 커지게 되죠. 반면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큰 수로 나누니까 배당 수익률이 작아지게 됩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표 소비재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S&P 필수 소비재 ETF는
환노출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할 때 올해 환율 강세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죠. 일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투자 종목 정모액도 보면 이렇게 한 39종목 정도 나눠져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위 7개의 종목이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경기 둔화기 실적 둔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밀린다면 어떨까요? 제가 왜 10% 정도 밀리는지 앞서 잠깐 여기 이 그림에서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자, 파란색으로 보시면 주가가 한 10% 정도 밀렸죠. 이래서 제가 10% 정도 밀리면 사봄직한 테마가 바로 이 필수 소비재가 아닌가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